시작하게 된대요. 노박래 후보, 이동구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2분, 보충 기준은 없습니다. 박대수 의원님. 예, 농업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서천은 농업을 통한 경제 인구가 한 70%는 된다고 봅니다. 농약 장사, 농협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을 통한 경제 인구가요. 근데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이 수입 개방 등 가격 폭락으로 예를 들어서 부추, 백주, 올해는 양파가 아주 절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정책과 농산물 과잉이라고 하는 탓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마음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우리 서천군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내용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부께 질의합니다.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 안정, 소득을 높이는 일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6차 산업을, 농업을 6차 산업으로 가는 것도 그 방안이고요. 그리고 또 품질, 또 브랜드, 이거를 올려서 제각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생산 기술, 그리고 시설의 규모화, 이런 것도 제각을 받는 어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제 공약 중에 농수산물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고춧값이 비쌌는데 금년에 고추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폭락하는, 그래서 정말 고추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미리 예시자도 하고 권고도 하고 농업 관련 기관들이 총 망라돼서 농민, 농촌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보강해 나가고, 실제로 또 그것이 가격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쌀마에도 17만 5천 원 가다가 지금 16만 4천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수입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원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가 우리 농민단체, 농민과 협의해서 항상 상설기구에서 주민과 농민과 협의하는 분정, 농정, 이런 쪽으로 저는 적극 가고자 하고, 또 그런 노력을 우리 국민들과 항상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격 폭락이나 생산량 조절, 그리고 품질 향상, 그리고 브랜드 향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농촌 문제는 실로 몇 가지로 풀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제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문제는 어쩌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폭락하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고민인데요. 시장 가격을 높이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처방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유통구조 문제에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농 간 직거래를 통한 중간 상인의 이익을 배제하는 이런 식의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직거래 매장을 운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큼직한 상점을 임대해서 우리 농민 단체나 조합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물체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더 적극적인 재배,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정책적 노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의지와 또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 될 생각을 하고, 공약 중에 특히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것은 꼭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 질의 있으시죠? 예, 개별 질의하시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농업은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생산비라고 하면 농민이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생산비까지 보장된 생활비까지 보장된 생산비가 농산물 생산비라고 합니다. 농사의 투여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쉽게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가격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충북 음성에서는 군에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 같은 보상 제도를 군소가 되신다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행할 의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 품목이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목, 그 쌀 같은 건 뭐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목을 그래도 재원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선정한다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해가며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양과 가격의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예시제 또 수매제 여러 가지 가격 보완 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유형별로 하면 나름대로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유 의원님도 답변해 주시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제는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전 품목 할 수가 없고요. 주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등락폭이 큰 작목이 먼저 시행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상에 여러 가지 재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나 또 다른 기금을 통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을 하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적으로 시험 가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개별 질의 이제 이동구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천구는 지역 농산물 브랜드로 설해야 상표를 정하고 투자해 왔습니다. 판매 실적도 지금 현재 보면 판매 실적이나 대외적으로 설해야라는 브랜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설해야 브랜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설해야 브랜드 홍보비가 2014년도 예산은 2억 9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유통에 대해서 저는 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얼마까지 늘려서 설해야 농산물을 판매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해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갖는 문제가 뭐냐면 직설적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천들에서 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아침 햇살 이렇게 하면 쌀 느낌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설해야가 갖는 문제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검토가 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를 바꿀 것인가? 그런데 지금 잘 홍보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설해야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는 생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또 다른 브랜드로 간다고 하는 물론 많은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로고나 CI 부분은 다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비 문제인데요. 물론 비용이 많으면 홍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 홍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설해야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홍보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당연히 홍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할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봉래 후보님 질의드립니다. 부피와 크기로 한국 농업은 미국 농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태 해왔던 농업 정책이 대농, 경제 면적을 늘리는 정책, 즉 대농 위주의 농업 정책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에서의 대부분 경제적 소농, 면적에 대한 소농들이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작목 체계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농이라고 봅니다. 서천은 벼농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벼농사나 축산 이외에 나머지 소농의 비율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천의 소농들이 서천 농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주도하는 것이 대농 위주 내지 규모의 농업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또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농이 많은 게 현실인데 박 회장께서는 저는 고창의 복분자, 상주의 곶감, 참외, 진양의 단감 이런 것들이 잘 재배되고 판매돼서 연간 농가 소득이 1억 이상을 올리는 세대가 고창은 2천 가구, 상주는 8천여 가구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소농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키워가면 그러면 우리도 쌀로서 대농 농사를 많이 짓는 소득 또 다른 부분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키워가면 우리 군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농가의 소득도 올리는 그런 이중 삼중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농업정책 그리고 소농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뿐 아니라 그 소농 부분 자체에 다양한 아까 작품체계라 했는데 그런 다양한 작품체계 가지고는 농산물이 현금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시장에서 봤고 거리에서 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작품체계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어떤 작품체계 계절별로 조정하는 안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써 농업 부분 끝난 거죠? 네, 농업 부분은 설해야 하는 거 생각하면 설해야라는 그 브랜드는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공청회 할 때부터 결정할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때 판교농협조합장이 의원으로 참여하셨었는데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앉아서 1시간 만에 만든 거 만도 못해. 판교농협 아마 해너른이었을 거예요. 그런 말이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천군 농민의 박병원 회장이 나오 계실지 모르는데 감남과 주인데 지난해에 참 여러 가지 작곡을 해가지고 직거래로 아주 완전히 없어서 못하는 정도 싹 하셨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분께 단답평 5초. 어쨌든 아니면 이건 단답. 두 분 원천적으로 한미, 한중 FTA 반대십니까? 찬성이십니까? 이런 부분이. 단답평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떠십니까? 예, 저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가의 상실 부분 피해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에 우리 핵심 산업 중에 하나는 어업 분야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대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고요.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먼저 이덕구 후보님부터 시작합니다. 예, 질의드립니다. 일본 핵 오염으로부터 아직은 서해안의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족 자원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법 어업 행위입니다. 2010년 군수 토론회 때도 드린 질의입니다만 현재 있는 법규만 제대로 집행해도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불법 어업 행위 왜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보존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 어업 행위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망어구가 불법적인 어류를 할 수밖에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특히 치어나 어린 생선들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어류를 근절함으로써 어족장을 보호하고 더 많은 소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족장 보호를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이 좀 지켜져야 됩니다. 금강물이 서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서천 앞바다로 흘러들 수 있는 이 길을 차단을 했어요. 즉 북측 도립대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금강물을 펌핑을 해서 장구만을 통해서 금강물을 바다에 흘림으로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또 갯벌을 보호하고 폐류, 산란 장소를 보호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인공적으로 많은 취업 확률을 통해서 어민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강물의 그 서해 방류, 한주청을 통한 서해 방류 이 부분은 김양식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한기에 농민들이 쓰지 않는 농한기의 수로를 통해서 역펌핑을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어족자원이 보호가 되고 자원이 많은 자원이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네, 여기서 도광조 의원님. 예,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불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을 경계를 넘는 그래서 단속되는 불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구, 어종 이런 문제로 불법이 시행되고 단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내용이 어족자원 쪽에 무게가 실리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종 이건 잡아서는 안 된다. 또 새끼는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어구. 저는 어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만 몇 개 알고 있죠. 그러나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 지금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된 것도 있고 또 어민들이 스스로 보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구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불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 문제입니다. 꽃게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금어기가 있어서 어종별로 금어기를 넘어가서 잡는 것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어족자원 보호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방류라든지 또 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단위에서 언급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고 우리가 군 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근해 연안의 방류는 많이 해서 실제로 속도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불법 어업 문제는 사실은 단속되는 어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서 사전에 교육, 사전에 계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미리 방지해서 어민의 속상함, 벌금 이런 것도 방지하고 어족자원도 보호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 없으니까 혹시 방청객 중에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금강에서 물 펌핑에다가 환경청 전문가로 들여다니는데
그러면 해수유통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해수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북측 도리제, 북방파제 등이 막혀있기 때문에 금강물이 우리 서천 앞바다로 흘러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한교천을 통해서 방류를 하면 한교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장구만을 통한 비롯한 많은 그 갯벌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노광래원님, 보통 그 불법업, 사실은 이게 불법업에 맞춰진 거는 질문이 초점이 빗나갔나 모르겠는데, 불법업 때문에 어족자원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상당수는 김양식 피해로 인한 어패류, 뭐 집단 폐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김양식 어민들한테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셔요? 그 부분은 상당한 조사와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김양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어패류가 감소하거나 멸종되거나 예를 들면요, 해방되던 해에 해방조개가 엄청나게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해방조개가 45년에 해방조개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근년에 또 해방조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어쨌든 김양식이나 다른 어구 방법에 의해서 그런 굴, 어패류 이런 것들이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백한 분석과 결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별 질의는 있죠. 개별 질의 하나씩만 더 드리고 어업 분야는 마치겠습니다. 박대표님 계속해 주시죠. 네, 먼저 노광래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강 하구뚝이 생긴 이래 금강 하구의 어장은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하구의 쇠퇴를 불러온 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하기에 따라서는 장하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건어물 등 수산 가공으로 활로를 차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노광래 후보의 이 내용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7년도에 근무를 화양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황복도 나오고 우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귀한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엄청 귀하고 비싼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강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어물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장항이나 서면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되고 품질이 좌우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시장, 오일장, 전통시장 이런 데를 많이 가봅니다. 정말 8년 6개월 동안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만지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더 개선돼야 된다. 또 화면 거기다 브랜드까지 붙이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서천수산물 인정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어물에 대한 어떤 시설 지원 내지 방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많이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 지원도 해가면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건어물로 인한 소득이 훨씬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인식도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두구 후보께 질의합니다. 서천하면 기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초 생산에 비해서 가공시설이 많다 보니 외지에서 원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서천 김과 지속적으로 가공되고 있어서 명품 서천 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김 원초 생산과 서천 김 명품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이
김 가공 공장이 전국 제일 많습니다. 가공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원초가 아직은 부족해서 해안이나 완도 쪽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원초가 대천이나 광천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대상들이 큰 공장에서 미리 좋은 원초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도를 주고 이것이 생산되면 가져가서 광천김, 대천김으로 팔리는 겁니다. 김이 생산되지 않는 곳에서 브랜드 가치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 자체를, 좋은 원초를 우리 김공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이나 시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을 해줘서 판매 후에 다시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원초 자체를, 좋은 원초를 우리가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선천김에 명품화를 이룰 수 있고요. 이런 노력은 장기간 소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시행을 해도 서천 명품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셨습니까? 예, 이것으로 농업 분야